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명식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어느 월지에서 어느 월령에서 태어났느냐는 그 주인공이 어느 배경에서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또 오늘도 강조하지만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지 어느 월령 에 태어났느냐는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일간의 특성을 알 수가 있겠고,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어떤 글자들을 배치하고 어떤 글자들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인사를 굉장히 중시하죠. 옛날에 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쓸 때 사주를 보고 그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을 알고 부서를 배치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라든가 정광격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사 관리라든가 자재 관리라든가 내지는 이제 그 회사 내에서도 규율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정광격인 사람들이 많고, 정직격인 사람들은 자재 관리, 그 다음에 정인격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사 관리 이런 쪽으로 있게 되고, 식신상관이 많거나 군비징재하는 사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하냐면 영업 파트에 갖다 놓게 되면 굉장히 잘 영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상관 식신이 세력이 있고 일간이 어느 정도 또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획부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의 기량을 만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직격인 사람을 예를 들면은 영업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도 영업 잘 못합니다. 영업은 뭐냐면 쉬운 말로 사람 상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 이거 뭐 바이어라든가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영업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술도 좀 먹어야 되고 접대도 좀 해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정관, 정제, 정인격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말 잘 안 돼요.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면 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정제격인 사람 예를 들어서 영업 파트 집어넣게 되면 상대방 바이어라든가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정인격은 더 그러겠죠.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야지만 인사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일간을 알아야지만 그 일간이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을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간이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글자이면서 오행으로는 불의 기운, 즉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화이기 때문에 그 화의 기세라든가 밝기라든가 열기 같은 게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대체적으로 태양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뜨는 해와 같은 것이고요.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해가 굉장히 뜨겁고 밝은 개념이라고 하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다 하더라도 태양처럼 이렇게 많이 밝고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둘을 놓고 봤을 때 이 태양은 병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달은 음화인 정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 모든 만물이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야지만 존립할 수가 있어요. 빛이 없다라고 하면 천하가 어두워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에 열이 없다라고 하면 천하가 다 얼어버리겠죠. 그러면 나무도 얼게 되고요. 물도 얼게 되고, 나무와 물이 얼게 되면 모든 동물들, 사람들도 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데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그렇죠?
해서 이 화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열기와 사람이 살 수 있는 빛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병화라고 하는 존재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병화를 갖다가 양중의 대표라고 해서 양중지존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되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병화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멀리까지 자신의 빛과 열을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칠살이라고 해요. 칠살, 낮에는 편관이라고 하죠. 원래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내지는 나를 공격하는 일제, 관제, 구설, 송사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서 매우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것에 해당이 돼서 좋지 않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병화는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임수가 있어야지만 병화를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수보양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수는 있다 하더라도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수는 병화의 빛을 가려서 회광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칠살인 임수에 비해서 정관인 개수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화는 정관인 개수보다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임수를 쓸 수도 있겠고 임수를 못 쓸 수도 있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령이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간이 왕해질 수도 있고 일간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령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한 화왕절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제왕지를 지나서 이제 쇠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쇠지라 하더라도 병화의 기운이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 않죠. 아직은 그래도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화가 왕한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의 기세가 이렇게 완전 꺾여서 약하진 않습니다. 더하여 예를 들어서 일간이 병오일주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미합화가 되죠. 내지는 오화가 있거나 사화가 더 있게 되면 이거는 마치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너무너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미월에 화가 굉장히 왕해지면 임수를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오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미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 자체는 화가 아니고 토이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로 이렇게 봐야 되어서 미토 자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토가 왕한 토왕절이고요. 오화라든가 사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다시 화가 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토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하는 그런 것이죠. 토생금하죠. 근데 토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는 나를 생해주는 입장이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토를 보게 되면 내가 나의 기운을 토가 뺏어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병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신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토가 다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에는 그야말로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한 병화를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쇠지라 하더라도 병화의 기운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오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가 오시고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가 대체적으로 미시에 해당이 되는데, 그 미시에 태양이 약합니까? 태양이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시보다는 미시가 햇볕이 더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시도 태양이 강하다라고 보지만, 기운적인 차원에서 오시가 양이 가장 강한 거고요. 미시는 아무래도 양의 기운이 조금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 미월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미월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이렇게 약하지 않지만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월은 토가왕에서 설기가 과다하지만은 그래도 4, 5 미월에 포함되는 거기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신월, 유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주가 아니죠. 수보양 관광하는 것이 필요하죠. 단 뭐냐면 미월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4월이라든가 5월에 병화를 설명할 때 거의 비슷해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금으로서 임수를 갖다 도와주는 국세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4월이나 5월이나 하고 미월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병화 이간이 기세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수신금을 쓰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대운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동남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동남 목화운이라고 해야죠.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금수양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신금을 쓴다 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이때는 서부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임수신금을 쓰는 것은 똑같지만은 어디서 차이가 났다? 동남 목화향으로 간다.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는 서부 금수향으로 간다. 여기서 차이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울로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또 다시 뭐 병호 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서부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미월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배합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고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고 운은 서부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화가 음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토는 식신상관인데 음토니까 상관이죠. 상관격에 해당이 돼요. 사람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또 상관격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총명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다른 일간에 비해서 화라고 하는 건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회귀무광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는 등령에서 망하고 화는 그래도 약간 쇠지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화 진상관 격이라고 해요. 진상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는 것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가 붙으면 상관이 왕한 것이고 일간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화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근데 여기다 대고 다시 기토라든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일간은 약해지게 되고 상관은 더 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볼 거 없이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를 취용하고 금으로서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월간에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개수. 근데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병화를 갖다가 뭐 할 수 없다? 수보양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단지 뜨거운 열기 5월도 아직은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뿌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구조 있죠. 물론 이제 정관으로서의 용도는 있다 손치더라도 병화를 수보양광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귀를 얻더라도 큰 귀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일지에서 오늘이 병진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일지에서 토를 보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일간이 뿌리 들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제 미중 정화가
어렵다 손치더라도 미월 자체가 상관이 토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다시 토가 있게 되면 병화의 기운이 많이 토를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병화를 수국하게 되면 병화가 결코 달가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뭘 봐야 되냐면 약한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목이라든가 화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사주를 중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병화가 미월에 쇠지에 해당해서 약간의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뿌리 들 곳이 전혀 없잖아요. 미중정화 빼고는. 그러면 일간 이건 약한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설기가 너무 과다하고 수가 나를 극하게 되니까 결코 일간 자체가 썩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생시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경인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뭐 물론 이제 뭐 목화가 청간으로 투출되진 않았지만은 인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 장생을 얻는 것과 같죠. 장생. 그 다음에 인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장간 이거 써드릴까요? 자,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으로서 무토도 있겠지만은 병화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토는 제가 뭐라 했습니다. 인중에 있는 무토 쓰지 않는다 그랬죠. 불력 있는 듯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화를 생겨해 주니까 그래도 약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렇게 인목 하나만 얻는다 하더라도 임수를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금이 수를 생겨주니까 그냥 병화를 갖다가 그냥 통제 정도 하는 그런 국세는 된다 하더라도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같은 목을 얻는다 하더라도 신묘시 같은 경우는 결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공덕은 좀 떨어지게 되겠고요.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또 병하고 또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니까 결코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신묘시는 목이라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은데 임진시가 되면 임수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진토를 보게 되면 일간이 과설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래도 뭐 갑옷이라든가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사라든가 오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갑옷시 같은 경우는 간목을 또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 생시 같은 경우 무자시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무자시 한번 볼까요? 무자시가 되면은 자진수국해서 수가 더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은 병화를 회기무광합니다. 무술시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병화를 회기무광하는 것이고 병신정유 같은 경우에도 청간을 병화 내지는 정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신금 유금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뭐가 없다?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택할 수 있는 생시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임수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귀를 크게 얻는 것은 조금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또 대운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